특히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라고 하는 생각보다 젊은 층들이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낭만적으로 실력이 좋으면 승진할 거야. 실제 회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업무 능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업무 성과라는 걸 어떻게 측정하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 중요하냐? 영업이 중요하냐? 이른바 이제 회사 내 권력기구라는 데서 결정이 돼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일 또는 덜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하고 이 사람이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하고 좀 다른 프로세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려져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있는 파트나 부서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 방법은 사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기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운명을 외부의 손에 맡겨서 비극적으로 만들어진 사례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유태인 대학살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유대인들의 그 인식 체계 안에는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탈무드나 이런 걸 보면 정치라는 것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혐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혐오하고 그 권력을 찾는 것에 대한 허망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국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였죠. 대학살. 그게 유대인들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치나 권력기구나 권력의 의사결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에서 배제가 돼요. 2차 대전 이후에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가 완전 극명하게 180도로 바뀝니다. 로비든 무슨 과정을 통해서든 간에 참여하고 개입을 해요. 유대인들한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미국 정치도 그런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실제 선거 기간 되면은 유대인들의 자금을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바라보고 선거를 하잖아요. 이 권력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내 운명을 아무나한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도덕적이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서 내가 그러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빨리 팀장님한테 이렇게 싸바싸바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파워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제프리 페퍼가 얘기하는 시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경우에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단어가 주는 혐오스러운 게 있어요. 부도덕함이나 이런 것들 이미지가 있다는 거를 이 사람들 조사를 해서 밝혀져요.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이게 일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조직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첨예하게 어떤 논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권력이라는 것 자체는 가치 판단적이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차지한다는 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면 그 과정은 뭐 그럴 수 있지만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권력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 하에서 인간의 상용화 자격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문제라고 인식을 해요. 이 자체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권력의 문제를 자꾸 이제 같이 병치시키는 거는 이 권력의 문제를 사유화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네 이익에 맞춰서 이제 이걸 활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독점화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패한다는 뭐 공식이 있는 것처럼 목적이 있냐, 조직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권력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낭만적인 회사 생활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뭐 요즘은 소확행 뭐 이렇게 해서 나는 큰 성과나 승진이 아니어도 그냥 회사 다니고 내 소소한 거 행복하게 살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관심에서 멀어지는 순간 이 소확행 자체도 없을 수 있다. 내가 회사에 관심을 안 가지는 만큼 회사도 그 사람한테 관심을 안 가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형적으로 혼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읽은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냐? 나 때문에 우리 팀원들이나 부서원들이 피해를 받았겠구나. 그러니까 연봉협상이라는 데 가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으니까 뭐 상당히 양보하고 회사 입장에서 막 들어주는 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하니까
부서원들이 피해를 입는 거고, 주변에 나중에 회사 사람들하고 술자리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주장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승진하고 그쪽은 다 과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이 권력 의지가 없는 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요새는 의사결정 구조 안에 안 빠져요. 그래서 요새는 좀 찍힌 경향도 좀 있는데, 무시하면 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 정도라도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회사에서의 내 운명을 어느 정도 내 의지대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좀 이렇게 계기는 된다. 유시민이 알쓸신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정치인 때는 더 날이 섰고 왜 지금의 유시민은 몰랑몰랑하고 다 이해도 이렇게 타고 들어주잖아요. 그 누구나 나가면은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그 좋은 사람이고 싶은 것 때문에 그 내 뒤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걸 대리해서 나온 건데 이제 이 이해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고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조직 안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꼭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성과라는 거는 개인이 능력이 특출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 사원하고 대리 때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장이 되고 파트장이 되고 부서장이 되고 팀장이 되면 팀 단위로 아웃풋을 내야 되고, 나중에 결국은 승진도 그 팀이 무엇을 만들었느냐가 결정을 하는데, 팀 단위로 하려면 이 팀이 외부에 어떻게 보여야 되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또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내용과 관계없이 이게 일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 안에 어떤 식의 힘의 역학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과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세력이 어딘가를 판단해야 돼요. 이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이 책은 되게 중요한 가이드가 되죠. 사실 이 권력을 잘 가진다는 게 카리스마가 있거나 아니면 여우처럼 해야 되거나, 약간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읽고 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전략적인 거구나 다분히. 그리고 뭔가 정보, 그 다음에 리소스 자원을 확보하고 또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내가 이거를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해야 진짜 내가 원하는 거를 달성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그래서 정치를 욕하기도 하지만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현실이 바뀐다. 일단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되고 권력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돼요. 어디가 지금 저 의사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을 하는 데인지. 제프리 페퍼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의사결정 과정의 논리적인 정합성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거 더 중요한 게 아웃풋을 내는 거다.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면 의사결정보다 그 권력 구조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냉정한 얘기예요. 소름 돋게.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분을. 너무 현실적인데, 이러면서. 그러면 그 권력은 어떻게 얻어야 되나요? 사무실을 화장실 옆에다 두는 거예요. 정보가 다 몰리는 루트 안에 있으면 좋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내 그 정보가 몰리는 공간에서는 여러 정보가 있고 자기가 또 어떻게 하든지 노출이 돼요. 요즘은 이제 진짜 많이 없어졌지만 담배 피는 데서 정치가 일어난다는 게, 그러면은 요즘 이제 뭐 회식도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사실 회식도 좀 가고 신분도 좀 만들고 이런 활동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심리학적 기원이 되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귀인오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저 행동은 어떤 식의 원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파악하는 귀인을 해요. 원인을 그쪽으로 돌린다는 이 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뭘 행동을 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양반 또 원래 항상 저렇게 해 라고 이제 성향으로 귀인을 해요. 근데 내가 비슷한 상황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냐? 이 상황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행위자가 되면 상황에 귀인을 해요. 근데 상대방은 성향에 귀인을 해요. 자, 이걸 권력의 시스템 안에 놓고 보면 되게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나를 볼 때 내가 어떻게 하거나 하면 성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능력이 있어 보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권력이 있어 보이면 됩니다. 평판이 좋아 보이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코드인데, 이분이 딱 그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귀인 오류를 활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노출해야 되고, 어디서 회의 자리 때 자꾸 발표해야 되고, 그런 거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자기가 좀 만들어야 하는. 그걸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권력을 얻으려면. 회사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부서에 있거나 그 회사의 코어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CEO를 포함해가지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영역 안에 있어야 권력을 얻게 됩니다. 이 책에 대한 제 느낌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자면 이 책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안 팔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이에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시스템적으로 다 얘기해 주는 책들은 흔치 않아요. 과거에 뭐 권력을 다룬 몇 가지 뭐 한비자 시대에 얘기를 몇 가지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과학적이고 이 책을 읽고 권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카리스마적인 권력자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이 많이 안 팔렸으면 좋을 거예요. 자신의 생사여탈권이 낭만적으로 그냥 잘 유지되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책이 필요하다. 이미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할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책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권력을 잡는 과정과 권력의 메커니즘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들이 많아지면 이미 권력 있는 분들은 그 과정이 다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책들을 많이 봐야 된다.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